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청을 해주신 정말 많은 가정에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 중에 엑기스만 한 12가지 정도 담아서 사전 질문을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띄워주세요. 알레르기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악화가 있고 그리고 특히 원인이 있을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알레르기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 되게 좋죠. 검사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요즘은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제 검사하는 거는 많이들 이미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잘못된 검사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라고 요즘 많은 분들이 비싼 돈 들여서 하는데 사실 그게 IgG를 보는 검사인데요. 그런데 그거는 음식 알레르기랑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도 이제 많이들 하고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알레르기 검사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아토피일 때 알레르기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야지 아토피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생후 6개월 이럴 때 많이 시작하고 돌 이전에 이미 80%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이 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아토피 피부염보다 더 뒤늦게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레르기 검사를 하실 때 많은 동기가 이거를 찾아내서 얘만 가리면 아토피 피부염이 완치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알레르기는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요인이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원래 아토피가 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좀 더 나빠지는 거지 걔 단독으로 아토피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사에 나온 물질을 모두 다 가린다고 아토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죠, 알레르기 검사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주시겠어요? 예. 아이가 머리에 열이 많아서 베개가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데 땀 많은 체질이 아토피랑 연관이 되나요? 그랬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가 머리에 땀 나는 거는 다른 아기들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토피 없어도 머리에 땀이 하도 많이 나서 제가 왜 저렇게 두피에 땀이 나지? 그러는데 그냥 크면서 그게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아기들이 자주 그런다, 관련이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유독 밤만 되면 더욱 가려워하는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가려움이 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서 원래 가렵지 않게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침, 오전 7시, 8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원래 밤에 되면은 스테로이드가 가장 낮을 때여서 가렵죠. 그리고 이제 자려고 그냥 모든 게 다 편해질 때, 그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더 가렵죠.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참 가려워하는 게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잘 때 이렇게 쭉 짜서 쓸 수 있는 보습제 하나 손 닿는 곳에 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침대맡에 그냥 손 닿을 때 놔서요. 가려우면은 그냥 불 켜지 않고 쭉 짜서 한번 샥 발라주시면은요, 약간 시원해지면서 잠깐 덜 가렵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짤서 바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보습제를 좀 발라줘서 가려움증 완화를 네, 시킬 잠깐이라도, 수 있다는 잠깐이라도. 그래서 네, 맞습니다. 꿀팁입니다. 네. 다음에 가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려움 대부분 다 약간 시원해지면은 덜 가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냉찜질 같은 거 하는 거 좋습니다. 냉찜질 하는 거 좋고, 그리고 가끔은 애들이 아토피일 때 그 자기 땀 자체가 가려울 때가 많아요. 되게 신기하게 이제 우리는 땀 나면 그냥 끈끈한데 아토피 환자들은 자기 땀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본인 땀이에요. 예, 본인 땀에.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그 끈끈한 거 자체가 가려워, 땀 나는 거 자체가 가려울 때가 많아서 막 이제 두피를 너무너무 벅벅 긁는다, 잘 때 막.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려워하고 그럴 때 그냥 미지근한 물로 한번 씻어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연구도 돼 있는데요. 일본은 여름이 우리나라보다 더 습하고 그런데 더 덥고 더 습한데, 거기서 학교에서 애들을 모아다가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다른 거 다 똑같이 하고 점심시간에 샤워만 한번 시켰더니 그것만으로, 학교에서 학교 샤워 시설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그것만으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울 때 혹시 더울 때는 한번 씻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보습제, 약간 훅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보습제 하나 가깝게 넣어가지고 그냥 발라줄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차가운 찜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요즘은 또 보습제 중에 즉각적으로 시원해지는 보습제도 나와 있어요. 쿨링 효과 같은 거 있는 네, 건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바르면 또 춥다고 난리 피는 그런 보습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이 옷이나 이불의 섬유도 중요한가요? 이게 이제 심하지 않은 아토피라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네. 이게 넓고 심해서 피부 장벽이 다 깨져 있는 경우라면은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세타 같은 거 목에 담으면 힘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합성섬유 이런 그렇죠. 거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아기들은 아토피 때문에 이게 이제 보호 장벽이 깨져 있다 이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따끔따끔하거나 이제 가렵거나 그걸 느끼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극이 없는 섬유를 해주는 게 좋죠. 면이나 뭐 모달처럼 약간 부들부들하고, 예. 네. 면이 제일 좋죠. 그래서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옷도 이제 소재도 중요한데 이게 얇게 여러 겹이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땀날 때 곧바로 땀나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땀날 때 벗을 수 있게. 예. 땀 흡수랑 약간 체온 조절이랑 네, 다 맞습니다. 아주 상관한 예, 상전이네요, 있네요. 상전. 아주 네. 고급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 예. 아이가 슬라임을 네, 좋아해요. 예, 요즘 어떡하죠? 슬라임 예. 카페도 있을 정도로 많이 네. 애들이 노는데. 슬라임 근데 살짝 유행이 살짝 지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슬라임이 그게 집에서 슬라임 만드는 법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네. 거기에 이제 소다 같은 걸 되게 많이 넣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염기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나쁩니다. 어떡하죠? 슬라임 너무 좋아하는데 피하는 장벽에- 게 좋긴 하겠네요. 아, 막 네. 특히나 손에 아토피 함부가 있거나 네, 막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접 닿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슬라임이 나쁜 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안 하는 게 딴 거 뭐 없을까요? 딴 거 하는 게 좋겠어요. 스트레스 좀 해소되면서 네, 딴거 좀 하는 게 다른 좋겠습니다. 야외 활동 이런 게 또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야외 활동 너무 좋은데요. 야외 활동 이제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끝나자마자 나가서 뛰어서 노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가 노서 이제 햇볕을 받고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네.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맞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창문을 통한 빛은 자외선 A여서 하는 일이 피부 노화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의외로 1년 중에 나가서 놀 수 있는 날이 진짜 며칠 없습니다. 바로 그러니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 적긴데요. 오늘이 빨리 네. 끝나고 빨리 나가서 놀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토피 심했던 부위에 남은 착색이나 하얀 흉터 없앨 수 있나요? 예, 일단 착색은 없어집니다. 네. 착색은 그냥 기다려도 없어지는데 이제 진짜 100만 년 갈 때도 있죠. 근데 이제 100만 년 가는 이유가 같은 자리 재발을 반복해서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연구가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착색이 약을 바른 다음에 이제 남은 첫 번째는 좋아진 다음에 착색이 남았는데 그게 약 때문에 생겼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스테로이드제는 바르면은 착색이 되는 게 아니라 희끗해지는 게 부작용이지 착색 안 됩니다. 네네네. 그 약을 너무 늦게 발라서 착색이 되는 거거든요. 생기자마자 빨리 좋아졌으면 착색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착색이 남았을 때 그것도 이제 그냥 기다려도 좋아지거든요. 네. 이제 야채 많이 먹으면서 기다리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요. 같은 자리 재발을 반복해서 착색이 안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면역 조절제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아까 뭐 엘리델, 뭐 프로토픽, 토피크로 같은 게 면역 조절제인데요. 걔네들은 오래 발라도 괜찮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래 바르면서 오랫동안 재발을 막다 보면은 네. 착색을 없애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연구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얀 흉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결이 똑같으면서 약간 희끗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기들이 많이 그래요. 네. 좀 큰 애들은 바르고 나서 색소 침착이 잘 되는데 아가들은 바르고 나서 약간 희끗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거 다 그냥 기다리면 좋아지고요. 네. 그냥 기다리면 좋아지고 또 마찬가지로 약간 면역 조절제 같은 거 바르면서 기다리면 좀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면역 조절제는 네. 의사 선생님 처방이 있어야지 네, 맞아요. 받을 수 있는 처방이 거 맞죠? 있어야 됩니다. 네네.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흉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끝없이 긁어서 이거를 이제 태선화가 잔뜩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긁다 보면 그 자리가 백반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태선화가 이렇게 두껍게 무릎처럼 두꺼워진 다음에 계속 긁어서 생긴 그 백반증은 백반증 치료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기 전에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오늘 힐링데이 강의 참여하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네. 거기까지는 안 가실 거라고 나 굳게 그냥 믿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약간 네. 바르는 약만 제대로 해줬으면 안 남을 거였는데 그거가 네. 남아서 그런 아이고. 경우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보습제 발라도 계속 간지러워하면 추가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보습제를 발라줘야 될까요? 예. 추가로 덧발라주는 거 좋죠. 계속 간지러워하면 추가로 덧발라주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보습제를 발라줘야 할까는 이제 어느 정도 써보고
이제 한 대충 한 2주 정도 써보면 대충 알죠. 그런데 이제 효과가 별론 것 같다 그러면 바꿔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다 좋은데요. 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습제를 진짜 너무 과도하게 바르셔서요. 이제 특히 아주 깐난쟁이 어머니들이 그러시죠. 큰 애들은 그렇게 바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덥지 바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보습을 많이 하면 좋다는 건 맞지만 과보습.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항상 불어 있을 정도는 아니죠. 예, 네네네네. 그런데 정말 6번, 7번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두세 오히려- 번이면, 예,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 예. 더울 땐 그리고 이제 좀 빼먹어도 되고 사실은 그렇게 예, 습도에 따라서도 맞아요. 다르니까 환경에 예. 맞춰서 발라줘야 환경에 맞춰서 좀 되는데. 바르셔야 되고요. 그렇게 막 엄청 해서 이렇게 막 6겹 이럴 필요 없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네. 아토피 있는 아이에게 선크림 발라주면 트러블 나고 클렌징하기 힘들다. 팁이 있을까요? 네. 올해 여름에 특히 선크림을 바르냐 마냐 막 이런 걸로 맞아요. 또 예.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크림 바르고 밖에 나갈 때 얼굴이 뒤집어진다 그랬을 때 그 선크림에 의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냥 선크림이 햇볕을 완벽하게 이제 막지 못해서 그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도 옛날에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를 정도의 날씨는 평상시 안 바르다가 되게 센 날 바르잖아요. 네. 네, 센 날 발랐는데 이제 그날 내가 선크림 바른 게 부족해서 아. 햇빛 자체도 굉장히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네네. 특히 언제 트러블이 많이 나냐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처음으로 제대로 나들이 했을 때 있잖아요. 네. 예. 겨울에서 이제 또 맞아요. 뜨거워질 때 예. 넘어갈 때 그때 엄청나게들 많이 오시는데요. 그때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거의 대부분은 선크림이 아니라 햇빛 알레르기네겠네요. 햇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그거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선크림을 햇볕 안 보이는 곳에다 발라보시고 괜찮은지 보시면 되거든요. 예, 요즘 나오는 선크림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러블 나는 게 선크림이 아니라 그냥 그 선크림으로 쓰면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하게 차단이 안 돼서 그럴 때가 많고요. 클렌징하기 힘든데 클렌징은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품명 말해도 되나?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그거 클렌징 워터. 그러니까 클렌징 워터 타입 있잖아요. 예. 워터 타입의 클렌징을. 예, 그걸로 먼저 한번 선 처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네네. 원래 쓰던 클렌저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네네. 잘 지워지고 그게 눈이 따갑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극이 덜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는 이제 그 보습제랑 그 클렌저랑 이렇게 세트로 애기용 나오는 것들도 네네네네. 있더라고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것들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애기용들은 대부분 그냥 보통 무기자차 선크림으로 나오는데요. 무기자차 선크림을 적당량 발라주면 적당량 약간 희끗할 정도로 발라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이제 트러블 나는 거는 너무 오래간만에 갑자기 강한 햇볕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상처에 발라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고 예, 중요한데요. 완전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이게 면역을 억제하니까 감염이 더 잘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요. 만약에 정상 피부라면 스테로이드 바르면은 면역이 억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바른 부위가 면역이 좋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 자체에서 만든 물질 자체가 우리 피부에서 원래 균 죽이는 성분을 만들어요. 이제 뭐 면역 펩타이드, 항바이러스 안티 마이크로바이얼 펩타이드라 그래서 항균 펩타이드를 원래 피부에서 만드는데 아토피 환자들이 맨날 감염이 되는 이유가 그 아토피가 조금만 있으면 그걸 못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토피가 있는 피부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발라놓으면은 아토피가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면 그때 다시 만들어요. 항균 펩타이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의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바르지 말라. 상처가 있으면 항생제 연고만 바르라라고 하는데요. 항생제 연고가 단기간은 별 부작용이 없거든요. 스테로이드와 달리 항생제 연고는 피부가 얇아지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단점은 내가 이제 노상 상처를 다 항생제로만 치료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 몸에서 항생제 듣는 균은 다 사라지고 내성균만 남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성균만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듣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생제도 우리가 스테로이드제 아끼듯이 항생제도 필요할 때만 딱 쓰고 빠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처가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면은 그러면은 그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되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은 상처 회복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처도 더 빨리 나고 네네. 덜 가려서 덜 긁게 되고 감염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발라도 괜찮습니다. 네. 아, 네. 생식기 부위가 아토피로 갈라지거나 각질이 생기고 심한 때는 피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것도 되게 흔한 부위인데요. 이제 아토피가 흔한 부위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맨날 보는 이 팔오금, 접히는 맞아요. 귀 밑에 그리고 이제 목뒤도. 맞아 목 뒤 네. 목뒤도 그렇고요. 아 목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네. 목 앞에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무릎 접히는 데도 네. 있고요. 예. 그런 거와 함께 그 생식기 이제 성기 부위 성기랑 고환 사이 고 접히는데 거기가 이제 아토피가 되게 잘 생기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왜 생기냐면은 그 자리가 그 촉촉한 데가 포도상구균이라는 균이 잘 자라요. 예. 네. 걔가 원래 촉촉한 걸 좋아하는 균이거든요. 네. 정상인에서는 콧구멍에서만 있습니다. 오. 콧구멍이랑 손톱 끝에 이렇게 가지고 거기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토피일 때는 걔가 그냥 이런 데 자라요. 이게 자라는데 네. 그것도 내가 약을 잘 발랐으면은 안 자라요. 네. 예, 왜냐면은 그 죽이는 성분을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토피가 조금 있으면은 그 항균 펩타이드를 몸에서 만들지 못하면서 포도상구균이 자라고 네. 포도상구균이 자라면 걔가 또 아토피를 나쁘게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점점 심해지거든요. 네. 근데 그 생식기 고환 부위가 딱 그 부위입니다. 이제 고추랑 그다음에 고환 사이가 거기가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이 잘 자라는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기도 클렌저를 이용해서 씻어줘야 됩니다. 이제 아토피일 때 비누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정말 많죠. 예, 맞아요. 네.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애기용으로 나온 것들은 다 아토피에 쓸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싼 거 살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애기용으로 나오는 거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네. 그거를 클렌저로 해서 균이 안 자라게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아토피일 때 또 얘기도 해야지. 씻으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목욕이 정말 중요한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네, 맞아요. 씻는 게 좋아요, 안 씻는 게 좋아요를 많이 물어보셔서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잘못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씻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올여름에 그 더웠는데 애를 씻지를 않고 보습제만 계속 바르고 계신 분이 계시죠. 아이고, 네. 원래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접히는데 이게 균이 잘 자랄 것 같은 곳은 클렌저를 이용해서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위에 따라 약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환이 다른 데보다 피부가 얇거든요. 그래서 약한 약에도 잘 들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부위만으로 그냥 결정해서 두피는 무조건 셌냐, 고환은 약하냐 이건 아니고요. 네. 고환이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긁어서 굉장히 두꺼워졌으면은 그거는 약이 같이 약간 강도도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물기가 좀 끈끈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이 물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똑같은 성분은 똑같고 퍼센티지도 똑같은데 그게 주르륵 흐르는 제형인지 네. 크림 제형인지 네. 연고 제형인지에 네.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해요. 네. 이렇게 두꺼워져서 이렇게 짜게지고 있다. 그럴 때는 연고 제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끈끈해야 돼요. 그래서 네. 치약 같은 제형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형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담당 보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죠. 집에서 하실 때는 그거 이제 잘 그 클렌저 이용해서 씻어주시고 고자료 똑같이 보습제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막 갈라질 정도다. 막 짜게져서 두꺼워서 짜게질 정도다 그러면 스테로이드제 발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그 자리도 면역 조절제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로토픽, 엘리델, 네. 토피크로 그런 약이 그 자리도 안전합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해서 네, 저거 열심히 해서 하나 없애기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 예,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 네, 됩니다. 진료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아이들마다 두께도 네, 다를 거고 지금의 단계도 맞아요, 다를 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만져보고 무슨 약을 써야 될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아이가 성장하면 아토피 증상이 줄어들까요? 네, 많은 경우 그러기는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 잘 끝이 나거든요. 네. 이제 제가 10명의 환자 중에 사춘기 되기 전에 5명이 끝이 나고요. 5명. 예, 보통 이제 한 만 10살 기점으로 한 5명이 끝이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5명 사춘기가 된 5명 중에 그 중에 2명이 더 끝이 납니다. 네. 처음에 이제 50% 확률이었는데 이제 40% 확률로 줄어들었죠. 이 3명이 어른까지 갑니다. 어른까지 아이고, 가는데 네. 7명이나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우리가 10명 중에 7명 안에만 들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 아토피 증상이 줄어들 거라고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연 치유만 네, 생각하시고 맞아요. 자연 소실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왜 안 좋아질까요? 하고 중2쯤 돼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아, 그런데요. 이제 내가 오늘 되게 심했던 애가 갑자기 내가 어른이 됐다고 갑자기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연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증이시거든요. 네. 경증이셔서 내가 심하다면은, 그리고 경증 환자들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자연 치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이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토피일 때 각종 알레르기가 같이 동반되잖아요. 음식 알레르기, 뭐 비염, 천식으로 막 진행하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유아 검진에서 일본 연구입니다. 딱 처음에 아토피가 있은 다음에 첫 번째 스테로이드 도포제까지 몇 개월이 걸렸는지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누가. 신기한 연구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만에 약을 발랐는지를 돌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음식 알레르기 퍼센티지를 봤더니 그래프가 굉장히 예쁘게 쫙 우상향합니다. 생기자마자 바른 애는 음식 알레르기가 훨씬 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간 애들은 점점 생기거든요. 예, 아토피가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줄어드는 확률이 높은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스테로이드 안 바르는 게 얼마나 나쁜지를 막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상이 있을 때 first symptom and sign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내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구나 하고 알았을 때 그날 즉각적으로. 맞습니다. 네. 예.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지금은 없는데요. 학부모이자, 예.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애기는 아니죠. 이제 지금은 다 컸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데 제가 전공의 때 나도 아토피 피부염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서울대병원은 이제 전국에서 제일 심한 환자들이 모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악몽도 막 꾸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꾸는 악몽의 주제가 이제 애가 아토피 막 그것도 네. 악몽의 주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애가 보니까 아토피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날 밤에 제가 이렇게 아기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서 막 울었어요. 우리 애는 그렇게 심한 아토피도 아니었는데도 네네네네. 울었어요. 아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울 게 아니라 그날 약을 발랐어야 되는 거죠. 그날 저녁에 바로 맞아요. 발라줬다가. 예, 발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그때 알았더라면은 네. 저희가 다행히 지금은 아토피가 아닌데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유치원 막 재롱잔치 네. 그런 걸 하는데 애가 막 크리스마스 파티였거든요. 막 그래서 이제 재롱잔치 막 춤추다 말고 배를 까더니 배를 막 벅벅벅벅 긁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 애가 고생을 훨씬 덜 했을 텐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네. 증상이 생기자마자 즉시 치료를 하시고요.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엔 스테로이드밖에 바를 게 없었는데 지금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잠깐 치고 그다음에 아닌 걸로 빨리 바꿔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네. 그거를 울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빨리 바르고 안 되면 돈 좀 쓰시면 좋은 약 많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학부모이자 네. 교수님이자 또 네, 공감해 주시면서 또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네,